지적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미TV의 보미입니다. 예전에 설득하는 방법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다루었었는데요. 오늘은 뭔가 거창한 것을 선물하고 또는 비싼 식사를 대접하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설득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특히 말수는 적지만 유독 말에 무게감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죠. 대화를 주도할 때 침묵을 마치 악기처럼 잘 다루는 사람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영향력의 구성 요소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영향력이란 단순히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권력의 단서를 쓴 닉 모건이라는 작가는 영향력에는 지위, 권력, 감정, 전문 지식, 비언어적인 신호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 요소들을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행사할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아주 작은 걸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기술. 첫째, 듣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가장 먼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A와 B에 집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A와 B가 과연 무엇일까요?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CNN 등 미국의 유명 언론에서 주목하는 의사소통 전문가이자 미국 전직 부통령 엘고어의 기후변화 프레젠테이션 불편한 지시를 기획해낸 낸시 두아르테가 강조한 말이다. 일할 때 새로운 근무 방식을 팀 멤버들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상황이든 투자자에게 투자를 설득하거나 고객에게 제품을 구입하라고 설득하는 상황이든 아니면 대중에게 어떤 대의 명분을 위해 기부를 하라고 설득하는 상황이든 간에 설득의 성공 여부는 상대방의 욕구와 필요를 파악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A가 욕구, B가 필요인 거죠. 이야기를 들을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메시지를 더 잘 받아들인다는 것이 요지인데요. 반대로 우리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에어비앤비의 CEO 브라이언 체스키는 팀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시각화한다고 합니다. 혹시 에어비앤비를 모르는 분들께 간단 설명. 2008년 8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숙박 공유 서비스인데요. 쉽게 말해서 손님이 방을 빌리는 값을 주인에게 지불하고 이를 중개해준 에어비앤비는 수수료를 떼어가는 시스템입니다. 공식적으로 에어비앤비에서 방을 빌려준 사람을 호스트라고 부르며 들어가는 사람들을 게스트라고 부르죠.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시각화하는 이 방법은 디즈니 영화 제작 과정에서 영감을 얻게 되었는데요. 에어비앤비에서 중요한 게 호스트와 게스트입니다. 게스트의 선정 과정, 호스트의 선정 과정, 채용 과정을 스토리보드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경험에서 가장 중요하고 감정이 가장 많이 개입되는 순간들을 더 자세히 이야기로 구성을 해보았다고 해요. 이런 스토리보드는 전체 그림에서 큰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후에 모바일 전략에서는 조금 더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했다고 하네요.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1990년대 IBM이 파산 위기에 직면해서 이를 살리기 위해 영입된 루 거스너가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은 고객의 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곰포옹 방식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2만 명의 고객들에게 전화해서 직접 대화를 시도했다고 해요. 90분짜리 비공식 질의응답을 3개월간 진행하면서 고객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 문화 내부 관료주의에서 시장 주도 혁신 기업으로 개혁 혁신했다고 합니다. 고객의 욕구가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공감하는 능력과 듣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설득해야 하는 고객과 여러분 대신에 열심히 일하도록 설득해야 하는 직원의 입장에서 먼저 공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감을 하면 더 나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사람들은 더 귀를 기울일 것이고요. 이런 선순환이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네요. 아주 작은 걸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기술. 둘째,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설득은 비즈니스 활동의 중심입니다. 가만히 보면 설득이 아닌 게 없고요. 고객이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 직원이 동료와 함께 일하는 것, 더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을 설득하는 전통적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수서법을 사용하는 지적인 활동들을 말합니다. PPT 같은 프레젠테이션 발표라든지 통계, 사실, 전문가 의견을 뒷받침하는 활동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인 수사법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설득의 대상이 이미 자신만의 전문가 의견, 통계자료,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설득해도 머릿속으로는 반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설득에 성공하더라도 그 깊이가 지적인 수준에서만 머문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성만으로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훨씬 더 강력한 방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와 감정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바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인데요. 이야기 속에 정보를 담아 들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이야기란 무엇인가요? 이야기란 본질적으로 삶이 어떻게 그리고 왜 변하는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시나리오 창작에서는 촉발 사건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일종의 트리거 포인트가 되는데요. 어떤 사건이 딱 발생한 그 첫 장면, 그 이후로 우리는 뒷이야기가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가 막 궁금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통해 생각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정신이 무언가를 이해하고 기억하려고 할 때 단편적인 경험들을 모아서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하는 과정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거죠. 이야기란 개인적인 욕망과 인생의 목표로 시작해 욕망을 제지하는 세력에 맞서 대항하는 과정들을 묘사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소설이나 영화를 떠올리면 되겠죠. 그렇다면 좋은 스토리텔러가 좋은 리더일까요? 스토리텔링을 하려면 지성도 필요하지만 인생 경험도 필요하다는 사실. 대부분의 뛰어난 업적을 이룬 분들 중에서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년기에 겪은 트라우마가 가벼운 일종의 정신분열증처럼 인생의 양면을 동시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러한 경험을 소재로 마치 양날의 검처럼 자신의 시선과 타인의 인간성을 동시에 꿰뚫어 보면서 창의적인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짐 콜린스는 위대한 리더는 어마어마한 자기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위대한 리더는 균형 잡힌 자기 통찰과 자기 존중,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스토리텔러는 자신이 쓴 가면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면을 이해하는 회의주의자일 것이고 이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이런 이중성이 곧 또 훌륭한 리더의 자질이라고도 합니다. 아주 작은 걸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기술 셋째, 스티커, 포스잇 하나를 추가하라. 방금 전에 스토리텔링 잘하는 법 이야기하다가 위대한 리더까지 이야기가 막 발전되면서 아주 작은 거의 범주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다시 더 사소한 것 중에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기술이 무엇일까요? 꿀팁으로 스티커 메모를 말하는데요. 누군가가 자신이 요청에 따르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아주 살짝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기만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때 스티커 메모를 잘 활용하는 것인데요. 미국 텍사스주 헌츠빌에서 있는 샘 휴스턴 주립대학교에서는 랜더 가너라는 분이 실험을 했는데요. 인간적인 손길을 더하고 동시에 상대방에게 바로 당신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 인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룹을 3개로 나누고 하나는 설문지를 작성 후에 다시 우편으로 보내달라는 스티커 메모가 부착된 설문지를 주었고요. 다른 그룹에는 스티커 메모 대신에 설문지 앞자에 손글씨로 쓰인 설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3번째 그룹에는 똑같은 내용이 그냥 설문지 맨 앞장에 인쇄된 형태의 질문지만 받았습니다. 3개 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룹 3에서는 36%가 설문지에 회신을 했고 그룹 2에서는
48%가 회신을 했습니다. 그룹 1에서는 76%가 회신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스티커 메모가 아주 강력한 행동을 촉발하는 트리거 포인트가 된다고 하는데요.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요. 보통은 포스잇 주변 환경과 굉장히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갑툭튀 색상으로 빠져나와 있으니까요. 또 우리의 뇌는 스티커 메모를 약간 치워버리고 싶어 한다고 해요. 또 색상이 눈에 띄니까 눈에 제일 먼저 띄어서 무시하기도 어렵고요. 개인별로 또 맞춤화된 메시지라는 점에서 또 궁극적으로는 스티커 메모가 어떤 사람과 다른 중요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나타낸다는 거, 마치 부탁이나 특별한 요청인 것 같은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인물이라고 느끼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당장 포스트잇 스티커 메모를 활용해 보세요. 동료나 잠재 고객의 부탁이나 요청할 일이 있다면 스티커 메모 하나로 아주 사소하지만 개인적인 행동으로 원하는 결과에 성큼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책 21세기 북스에 나온 영향력과 설득이라는 책을 참고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내용 외에도 카리스마란 무엇인지, 관리자가 챙겨야 하는 것들은 뭔지,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할 때, 감정과 호소를 해야 할 때가 다르다는 이야기 등 재미있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의 영상과 관련된 사회생활 꿀팁도 주제별로 제가 다양하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관심 분야라면 요 플레이리스트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